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의 종합 문제인 21번에서 50번 문제를 살펴봤죠? 오늘은 종합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신토픽의 기출문제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주 유용한 문제들입니다. 자, 연습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잘 들은 후에 들은 내용과 같은 것과 남자의 생각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입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25년 전 음향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전 연극 극단에 배우로 막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내신 책은 25년간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음향장비 작동 방법을 다룬 서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장 경험을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집니다. 중요한 건 작품을 읽는 눈인데요.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접근해야 작가의 의도를 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깨달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보기를 봐야 되겠죠? 자, 1번 남자는 25년 전에, 자,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면 이런 숫자 부분 화신,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25년 전에 배우로 연극 극단에 들어갔다. 2번 남자가 쓴 책에는 음향 기술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실려있다라는 뜻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3번 남자는 25년 동안 25년 시간 나왔으니까 또 잘 화신해 두시고요. 자, 25년 동안 극단 운영 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4번 남자는 지금까지 배우이자 음향 감독으로 활동해왔다. 뭐뭐이자 뭐뭐로 라는 뜻은 배우이면서 음향 감독도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4개 중에서 어떤 게 답이 될지 조금 살펴보고요. 자, 2번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 남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자의 대화를 잘 들어야 되겠죠? 자, 1번 음향은 연극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음향은 연극 무대에서 제일 중요하다. 자, 2번 음향 담당자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음향 담당자는 음향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4번 음향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우선 보기만 봐서도 아마 음향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사람은 아마 연극의 음향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두 사람의 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아까 감독님께서 25년 전 음향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죠. 자, 아까 감독님이 아마 남자는 다우예, 그쵸, 감독님입니다. 이 감독님이 25년 전에 음향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즉 음향 감독이 되고 싶었던 계기, 즉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그때 전 연극 극단의 배우로 막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25년 전에 남자는 연극 극단의 배우로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의 분위기를 다 바꾼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즉, 음향 감독이 되고 싶었던 계기는 25년 전에 연극 극단의 배우로 들어갔을 때 무대 뒤에서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 음향 감독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내신 책은 25년간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인가요? 라고 해서 그럼 최근에 내신 책은 그래서 남자가 책을 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출간했습니다. 최근에 내신 책은 25년 동안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 그쵸? 알게 된 기술적인 비밀, 그쵸? 노하우란 뜻은 방법이란 뜻이죠.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가 아닙니다. 음향 장비 작동 방법을 다룬 서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음향 장비를 작동하는 방법, 즉 움직이는 방법을 다룬 서적, 즉 이것을 설명하는 책들은 보통 우리 책 서점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경험을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집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경험을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작품을 읽는 눈인데요. 자,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쵸?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다가가야 작가의 의도를 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깨달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자, 이 남자는 이 책에서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다가가야지 작가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자기가 그동안에 깨닫고 이해했던 것을 이 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골랐나요? 네. 여러분 고르셨다고요? 답은요? 1번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남자는 25년 전에 배우로 연극 극단에 들어갔다. 자, 남자가 첫 번째 대화에서 말했었죠. 그때 전 연극 극단에 배우로 막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여자가 처음에 25년 전에 음향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남자가, 저는 25년 전에 사실 처음으로는 연극 극단에 배우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연극 배우로 25년 전에 극단에 들어갔다. 일치하는 대답이고요. 자, 2번, 남자가 쓴 책에는 음향 기술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자, 여자가 25년 동안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남자가요, 아닙니다. 라고 했죠. 제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접근해야지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고 있죠. 자, 3번, 남자는 25년 동안 극단 운영 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25년 동안 극단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라는 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위에서 말을 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남자는 지금까지 배우이자 음향 감독으로 활동해왔다. 맞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연극 극단의 배우로 들어갔지만 나중에는요, 음향 감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우, 나중에는 음향 감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일치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남자의 생각 중에서 마지막 부분, 그쵸? 어디가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건 작품을 읽는 눈인데요. 라고 해서 남자가 제시하고 싶은 말은요. 네, 작품을 이해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의 생각으로는 음향 감독은,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은 작품을 읽는 눈이다. 즉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보충 설명으로는 네,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접근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깨달음을 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요. 네, 2번 음향 담당자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가 남자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제시됐던 단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계기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계기의 뜻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 누구누구를 좋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계기는 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물을 때 우리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계기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말하고요. 또 우리 막 시작했다, 막 들어왔다, 막 했다 라는 뜻으로 자, 막이라는 부사는요. 금방 어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금방이라는 네, 부사와 같은 뜻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터득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25년간 터득했다라고 했는데 터득하다라는 뜻은 깨닫다, 즉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다라는 뜻의 깨닫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노하우가 있었죠? 자, 노하우라는 단어는요. 자기만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라는 뜻은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스레 익혀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자연스레라는 뜻은 네, 자연스럽게라는 뜻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 지사를 늘리고 사업 분야를 넓히는가 하면 해외 전문가 영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적인 경영 혁신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구조로는 진정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경영진에게, 경영진의 의지는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될 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결코 부러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인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1번, 기업들은 소극적인 경영 방식으로 고전하고 있다. 자, 기업들은 소극적인 경영 방식 때문에 고전하다, 즉 힘들게 버티고 있다. 힘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네, 여러 기업들은 해외 진출, 즉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자금, 돈이죠. 그쵸? 돈을 구하고 있다. 3번, 기업들은 사업 규모와 함께 사업 분야도 넓히고 있다. 네, 기업들은 사업의 규모도 크게 넓히고 사업의 링위, 그쵸? 분야도 크게 넓히고 있다. 4번,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라는 뜻이죠. 자, 2번인 여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1번은요. 경영자의 의식 변화가 기업의 변화를 이끈다. 네, 경영자의 의식이 변해야 기업이 변한다. 2번, 기술 개발이 해외 진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 3번, 경영혁신은 의사소통 체계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 네, 경영의 혁신, 즉 경영을 바꾸는 것은 의사소통, 즉 서로 교류의 체계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 교류를 많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번,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 개편이 기업의 성공 전략이다. 네,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저 조직 개편이, 즉 조직의 변화들이 기업 성공의 가장 큰 힘이다, 전략이다 라고 했죠. 자, 이 두 문제에 대한 답 찾으셨나요? 자,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여자가요,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큰 자금을 들여, 네, 막대한 자금을 들이다라는 뜻은 큰 자금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해외에 지사를 늘리고 사업 분야를 넓히는가 하면 해외 전문가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네, 해외 전문가를 영입하다 들여오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기업들은 돈을 많이 써서 해외 지사를 만들고 또 사업 분야를 넓히고 또 해외 전문가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생각에 이렇게 사업을 그쵸? 확장하는 것은, 크게 넓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자, 하지만 이라고 해서 여자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자, 하지만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적인 경영 혁신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이 모두 다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넓히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치중하다 보면, 그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즉 이포샤오신더화, 그죠? 내적인 우리 안의 경영 혁신에 소홀해질 수 있다. 즉 관심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네, 잘 허물어지겠죠? 잘 쓰러집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의 경영은 관심이 없고 외부로 자꾸 넓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먼저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자, 이 사람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팀 내, 조직 내의 교류 체계, 즉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즉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구조로는 진정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폐쇄적, 풍비란 뜻이죠. 폐쇄적이고 또 수동적, 즉 슈샤오지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구조는 진짜 경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체계를 꼭 잘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경영진에게, 즉 산업 현장의 사람들의 의견은 경영진에게, 경영진의 의지는 다시 시행자, 현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고 서로 공유될 때, 서로 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빠른 것과 대처할 수 있는 부드러움, 또 결코 부러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해서 조직 내의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자는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또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함께 밝히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업들은 소극적인 경영 방식으로 힘들다. 자, 고전하고 있다라는 뜻은 힘들다라는 뜻인데요. 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경영 방식이 아닙니다. 그쵸?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아니죠.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외 지사를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3번. 기업들은 사업 규모와 함께 사업 분야도 넓히고 있다. 사업 분야를 넓히는가 하면 해외 전문가 영입에도 나서고 있고 또 해외 지사를 늘리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분야를 모두 다 넓히고 있다. 비슷한 의미죠? 자, 4번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라는 말 전혀 제시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요? 3번. 기업들은 사업 규모와 함께 사업 분야도 넓히고 있다가 답이 되겠고요. 자, 2번에 여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 찾으셨나요? 여자가 아까 먼저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들으셨다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들으셨다면 답 찾으셨을 겁니다. 답은요. 3번. 경영 혁신은 의사소통 체계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의사소통 체계를 유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의사소통 체계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나왔던 단어 잠깐 살펴봐야겠죠? 자, 막대한 자금이라고 해서 막대하다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막대하다라는 뜻은 아주 많다, 아주 크다라는 뜻으로 막대한 자금이라는 뜻은요. 아주 많은 돈, 아주 큰 돈,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영입하다인데요. 영입하다는 대부분 어떤 사람을 영입하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우리 조직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한 사원을 우리 회사로 영입하다,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어떤 회사가 위험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다라고 했는데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다라는 표현은요. 안전하지 못한 상태, 즉 그 상황이 비교적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다라고 한다면 불안정하다,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대. 그거 필요하지. 요즘 은퇴하고 딱히 마땅한 직업 찾기가 힘들어서 창업하는 50대들이 많다던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 그래. 그건 그런데 사실 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자영업 말고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해. 뭐 은퇴 연령을 늦춰주거나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거나 말이야. 이런 게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곳을 고르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요. 국내 창업자들 중에서 특히 50대들의 실패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 여기서 두드러지다는 분명하다, 뚜렷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내 창업자들 중에서 창업자들은创业家라는 뜻이죠. 创业者. 창업자들 중에서 특히 50대들의 실패 경향이 분명하다, 좀 뚜렷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2번 은퇴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 은퇴는 퇴休, 퇴직이란 뜻입니다. 퇴직한 후에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성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3번 요즘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다시 취업하는 사람이 많다. 재취업하는 사람이 많다. 4번 자영업자는 실패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란 뜻은 자기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자영업자는 실업 상태, 즉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해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 즉 실업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자의 생각입니다. 자, 1번 퇴직자의 사업 실패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다. 2번 퇴직 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대책 준비가 필요하다. 3번 50대 이후에는 재취업보다는 창업이 덜 부담될 것이다. 재취업보다는 창업이 더 좋다. 4번 은퇴 후, 퇴직 후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보기를 본 후에 아마 창업 또는 퇴직자, 그쵸? 또 50대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 뭐 이런 것과 내용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의 답 선택하기 위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대 라고 했죠.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자영업자, 즉 자기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은 바오신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가입할 수 있어서 만약에 실패를 해도 6개월 동안 실업에 대한 돈, 월급을 받을 수가 있대라고 신문에 대한 내용을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그거 필요하지. 그 수당이 필요하지. 요즘 은퇴하고 딱히 마땅한 직업 찾기가 힘들어서 창업하는 50대들이 많다던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더라고 라고 해서 은퇴는 퇴쇼라고 했었죠. 퇴직을 하고 마땅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서 적당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서 창업하는 50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문성이 없다가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런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죠.
여자가 그래, 그건 그런데 사실 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자영업 말고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해. 자, 여자의 생각입니다. 여자의 생각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 그죠? 곧 은퇴를 하는 사람들, 곧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 이외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 뭐 은퇴 연령을 늦추거나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거나 말이야. 네. 또는 은퇴 연령, 그쵸? 은퇴가 하는 퇴직의 기간을 좀 늦춰주거나 또는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말이야. 이런 게 근본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사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대화를 통해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보시면요. 1번, 국내 창업자들 중에서 특히 50대들의 실패 경향이 두드러진다 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부사가 있는 부분 꼭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특히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네, 답이 안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네, 부사를 나타내면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1번, 제시한 적 없습니다. 자, 2번. 은퇴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은퇴하고 딱히 마땅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서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던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네, 전문성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번. 요즘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이런 말 있었나요? 아니죠. 나중에 사회에서 이렇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말 답이 될 수 없다. 그쵸? 자, 4번. 자영업자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네, 여자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실패할 경우에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답은요. 4번, 자영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상태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일정 기간이 6개월이다 라고 말했었죠. 네, 답은 4번이고요. 자, 여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 여러분, 아까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의 마지막 말에서 네, 여자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퇴직 후에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퇴직 후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2번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네, 여자의 생각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자라는 단어 나오고 있죠? 네, 자영업자는요. 자신이 혼자 힘으로 경영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당을 받다, 실업수당을 받다라고 해서 수당이라는 단어 있었죠? 네, 수당은요. 정해진 월급 외에 특수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뜻은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돈이 아니라 회사를 잃었을 때,失业했을 때, 그쵸? 그때 일정 기간 동안, 네, 월급이 아닌 다른 돈입니다. 그런 것을 수당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위에서 은퇴라는 단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은퇴라는 단어의 뜻은요, 네, 퇴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투이슈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기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네, 두드러지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 두드러지다라는 의미는요, 뚜렷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이 분명히 보이다, 네, 아주 뚜렷하게 보이다 등등이 두드러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잘 들은 후에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 인생 30년 내내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신 이민수 전 총리를 모셨습니다. 반평생을 정치에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전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협요? 누구보다 소신 있는 정치가로 평가받는 이 전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의외네요. 하하, 타협이라고 하면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야합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타협 없이는 정치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논쟁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타협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1번 문제인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자, 1번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뜻이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다. 다른 사람과协调, 그쵸? 그런 정치인이 많아졌다. 자, 2번 정치인의 타협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 정치인이 타협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번 남자는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자, 이 대화에서 나오고 있는 남자는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이다. 4번 여자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점이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4개의 보기가 나와 있고요. 자,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 1번은요. 정치에는 희생, 시성, 그죠? 그리고 봉사가 필수적이다. 2번 정치인이 아니어도 타협을 배우는 게 좋다. 3번 정치는 국익을 전제로 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네, 국가의 이익을 젠티, 그쵸, 전제로 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4번 정치인은 국민의 인기를 얻어야 생존할 수 있다. 보기만 봐서도 아마 정치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인생 30년 내내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신 이민수 전 총리를 모셨습니다. 자, 정치를 30년 동안 한 남자이고요. 네, 정치 인생 30년 동안 계속, 내내는 계속, 국민들의 신임, 믿음을 받아오신 이민수 전 총리. 전 총리란 뜻은, 종리라는 뜻인데요. 전 총리, 즉, 지금은 총리가 아닙니다. 그쵸? 자, 반평생을 정치에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30년 동안이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반평생, 그쵸? 이 베이스가 아니라 빵 베이스가 되겠죠? 반평생을 정치에 바치셨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닌데요. 이 전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 전 총리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의 생각은요, 정치는 타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의외이다 라는 뜻이 타협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보다 소신 있는 정치가로 평가받는 이 전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의외네요. 자, 소신이 있다라는 뜻은 자기의 주관이 있다, 주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자기의 주관이 있는 정치가로 평가받는 이전 총리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의외입니다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하하라고 웃었죠. 타협이라고 하면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야합을 떠올리기 쉽죠. 자, 보통 타협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타협은 타협이지만 야망을 위한 타협, 즉 야합을 떠올리기가 쉽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타협 없이는 정치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생각입니다. 타협이 없는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논쟁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의 주장만 말하고 또 논쟁, 말싸움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타협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이 남자의 생각에 중요한 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이익, 국익을 위한 타협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남자의 생각이었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의 1번인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정치인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런 말 나오지 않았었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정치인의 타협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남자가 타협이라고 하면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야합을 떠올리기 쉽죠 라고 해서 자, 여자가 남자한테 타협이요 라고 의외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고 남자가 타협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야망의 타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은 타협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죠. 자, 2번 답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3번. 남자는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 아까 여자가 누구보다 소신 있는 정치가로 평가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신이 있는 정치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여자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이라고 보고 있다. 자, 남자가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했었지만 여자는 타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4번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요. 2번. 정치의 타협은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 남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자, 남자의 생각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타협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개인을 위한 이익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요. 3번. 정치는 국익을 전제로 한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치는 국익을 위해서 타협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과언이 아니다. 토픽 고급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뭐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뜻은요. 뭐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뜻의 꼬딩츠, 고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정치가에게 소신 있는 정치가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소신 있다라는 뜻은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의 주관이 있다라는 뜻으로 저 사람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라는 뜻은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야합이라는 거 있었죠? 보통 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협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야합이라는 뜻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을 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달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타협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영달이라는 단어는요, 높은 위치에 오르다, 즉 개인의 영달이라는 뜻은 개인이 높은 위치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즉 개인의 이익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죠? 각각의 단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킨을 많이 먹는 걸까요? 닭고기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한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먹으려면 5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치킨을 먹을 때 왜 꼭 무와 같이 먹어요? 치킨은 기름진 음식이니까 기름진 맛을 없애기 위해 옆에 상큼한 반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주 무와 같이 먹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킨을 많이 먹는 걸까요? 닭고기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한 가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먹으려면 5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치킨을 먹을 때 왜 꼭 무와 같이 먹어요? 치킨은 기름진 음식이니까 기름진 맛을 없애기 위해 옆에 상큼한 반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주 무와 같이 먹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죠? 집에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